이어서 저 NFT 아날로그 세대를 위한 이제 NFT 강좌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1차, 2차 때 안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번 시간에 어떤 것들 이제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이제 NF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뭐 요즘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다들 각자의 정보는 갖고 계실 텐데 이제 NFT라는 건 사실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제품 보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살 때나 뭐 명품 핸드백 사면은 저희가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은 보증서 잘 챙기거든요. 나중에 되팔 때 그 보증서 없으면 가격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이미 MZ 세대들은 NFT라는 개념이 되게 익숙하니까 그 친구들은 최근에 이제 나온 조사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0대에서 20대 초반 친구들은 한 50% 이상이 NFT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경험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보증서, 그러니까 없던 게 아니죠. 전혀 세상에 없던 게 아니라 이전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위 변조를 막거나 어떤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나온 것들이 이제 NFT고요. 그래서 이제 이 NFT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크리스티에서 기존 아날로그 세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제 예술품 거래하는 크리스티라는 곳에서 비플이라는 이제 본명은 아니고요. 이 저 디지털 그 아티스트 이름은 원래 이제 윙켈만인데 보통 이 업계에서는 비플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플의 작품을 크리스티에서 경매에 붙였는데 실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달러로 결제를 못하고 이제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한 코인인 이더를 가지고 참가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The First 5,000 Days라는 저 작품이 지금 이제 뭐 조그맣게 짜작짜작 붙어 있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람이 5,000일 동안 매일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제 디지털 이미지들을 콜라주라고 다 모아가지고 그 커다란 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한 몇만 이더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된 시점에 이더의 환율을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약 6,900만 불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됐고요. 제가 이제 처음 이 강의 시작했을 때 1월 말이었는데 1월 말 당시에 현재 이더 가격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1억 불이 넘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매한 사람들은 사실은 구매하신 분들도 기존의 크리스티에서 구매를 하는 아트 컬렉터들이 아니고 NFT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회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이제 크리스티에서 경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아트 뉴스나 그 미술품 관련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루는 언론사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구매한 회사의 CEO한테 구매하기 전에 저 작품을 검토를 했느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느냐 그랬더니 우린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저 작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NFT라는 이 기술에서 아주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구매를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작품이 6,900만 불에 팔렸다는 것 자체가 큰 이제 어떤 이제 신호가 돼서 보통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나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그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과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캐즘을 하는데 캐즘을 뚫고 일어나는 게 어떤 사업이든 초기 시작해가지고 발전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면서 캐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쑥 밀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NFT 시장이 막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에 NFT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NFT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 네 가지로 기본적으로 보통 요새 언론에서 나누는 방법은 아닌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어느 정도 그 좀 연식이 저희가 있는 이제 분들이 다 모이시니까 아날로그 세대에 맞게 좀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혼돈과 탐욕의 아수라장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와 계신 분들 시각에는 현재 NFT 시장은 거의 아수라장처럼 보이죠.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림 막 모아갖고 파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어떤 것들은 뭐 그때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저희가 인도네시아 청년의 셀피라 그랬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그 매일매일 그냥 자기 방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셀카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시간의 기록을 가지고 졸업을 앞두고서 저걸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때마침 NFT라는 이슈가 생겨서 저거를 이제 트위터에다가 올려서 나 매일매일 찍은 사진 있는데 이거를 오픈시라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NFT 거래소인데 거기 올려서 판매를 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트위팅을 했는데 그걸 보고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그 친구의 그 아이디어가 재밌다고 이제 처음엔 $3 정도? 그러니까 뭐 한 3,000원 좀 넘는 돈에 이 친구가 올렸는데 오픈시에 그걸 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서 이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자기 트위터에다 대고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이 사람의 팔로워들이 오픈시에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 사진을 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3 시작했는데 그게 곧바로 $100 되고 $100 됐던 게 $1,000 되고 그러다가 총액 이 친구가 한 20억 정도를 법니다. 5년 동안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저희가 보면 아수라장이죠. 정말로 지금 뭐 사진이 여기 없는데 그냥 평범한 저희가 흔히 보는 동남아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밈 도지라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일본계죠. 시바견 이미지를 인스타에 올렸던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의 이쁜 사진 때문에 이제 이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스타가 됩니다. 그래갖고 뭐 그 이제 별명이 도지가 되고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최초에 올렸던 첫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가지고 그 디지털 이미지를 NFT로 해서 경매에 붙였는데 그것도 약 4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걸 40억에 산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 40억을 샀냐면요. 그걸 사가지고 다시 NFT 기술을 이용해서 조그만 토큰으로 내 소유권을 분산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몇만 명한테 몇만 분의 일시 구매 이제 그 소유권을 그 사게끔 해서 자기는 40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또 벌어요. 그 사실 진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탐욕이 아수라장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적인 과도기라고도 제가 이제 시장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뭐 지나가는 도나개나 다 돈을 벌다 보니까 기존 미술계의 거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궁금해지고 답답해졌죠. 아니 내가 원래 절대 강자였는데 이게 뭐지? 크리스티에 왜 나보다 더 비싼 작품이 팔려? 이래가지고 이제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과연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아날로그 작품을 어떻게 이 디지털에서 NFT를 할까라는 고민들을 막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데미안 허스트라는 아주 똘똘한 사람이 자기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고 그 기존의 아날로그 작품과 새로 만든 디지털 이미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NFT란 말을 최초에 쓰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사고 1년 동안 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근데 1년 뒤에도 그 디지털로 NFT를 갖고 싶으면 내가 아날로그 원화는 불태울게. 근데 만약에 네가 이 NFT가 싫어? 그러면 NFT를 없애고 딜리트 시키고 그냥 원화를 너한테 줄게. 나는 이제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 10,000장을 가지고 10,000개의 NFT를 만들어서 했다가 지금은 아무도 원화를 갖겠다고 안 하고 워낙에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전부 이제 NFT로 남겨서 이런 어떤 에피소드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 작가들하고 갤러리들이 나 90호 작품을 이번에 사진 찍어갖고 NFT로 만들고 90호 작품은 태울 거예요.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스트리트 아티스트라고 그래서 뱅크시라고 아주 재밌는 지금도 뭐 얼굴 없는 화가라고 많이들 하고요. 옥션에서도 꽤 비싼 돈으로 팔리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산 이제 구매자가 황당하게도 그 사람 작품을 어떤 이런 공간에 놓고 불을 태웁니다. NFT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불 태워요. 그리고 태우는 과정을 전부 지금 저희가 촬영하듯이 촬영을 해가지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NFT로 만들어서 자기가 샀던 그 그림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되팔죠. 그래서 그런 이제 끊임없는 기존의 어떤 콘텐츠들, 아날로그 상에 있는 어떤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NFT를 할까라는 지금 시도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의 유물들이 또 아주 대표적인 지금 그 숨은 보화라고 많이들 NFT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브리티시 뮤지엄이 저걸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애매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 합쳐서 오프라인 기념품 이미지를 NFT로도 팔고 그 이미지를 다시 오는 박물관 고객, 방문객들한테
오프라인 상에서 그 굿즈를 살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또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모 콜렉투스라는 건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수집하는 인간이라 해서 인간들은 원래 그 기본적으로 남이 없는 나만의 것을 모으는 욕구가 강하니까 이전에도 연예인 소장품이라든지 뭐 저번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은 그 뭐죠? 저 7년 만에 매출해서 이제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드레스 이렇게 지하철 환기구에서 확 이렇게 바람 불었고 치마가 올라간 그런 치마가 이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나중에 마릴린 먼로 팬들한테 이제 경매에 넘어갔는데 뭐 천문학적인 돈에 팔렸었죠. 이전에도 뭐 마이클 잭슨의 수집품 뭐 하여튼 그런 소장품들이 사실 여태까지도 계속 비싼 가격에 팔려왔고요. 그걸 안 사는 나머지 사람들 눈에는 상당히 아수라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사왔죠. 그래서 그런 연예인 소장품,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스타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카드. 미국에서는 특히나 프로 스포츠가 많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스포츠 카드가 아주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흔히 저희도 다 어렸을 때 했던 딱지 모으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유망한 또 NFT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뉴 마케팅, 그러니까 새로운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툴로서 이 NFT를 좀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뭐 그래서 코카콜라나 플레이보이 같은 데서 그 한정판 이미지를 그 NFT를 발행을 하고 그걸 경매를 하고 해서 특히 플레이보이 같으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잊혀진 그 브랜드인데 잊혀진 잡지고 다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 한 복판에 다시 지금 등장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의 어떤 방법으로도 NFT를 사용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 2 첫 주, 둘째 주에 설명드렸던 쭉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3주 차로 오늘은 이제 제목이 지금 좀 충격적으로 제가 일부러 뽑았는데요. NFT 게임과 폰지 사기라고 지금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NFT의 어떤 그 요즘 유행하는 방향성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폰지 사기는 다들 아시죠. 폰지 사기의 뭐 방식은 처음 투자자한테 돈을 받죠. 니네가 투자한 돈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너한테 큰 리턴을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그 리턴이 투자한 거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시 몰려오는 사람들 돈을 빼서 뒤에 뭐 뒷장 빼기에서 앞장 메꾸고 뭐 지금 이게 이제 폰지 사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폰지 사기들이 사실 큰 문제 없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이 순간까지는 저걸 사기라고 말하지 않죠. 어느 순간이냐면 뒤에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내가 약속받은 투자금, 그러니까 그 투자액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게 사기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좀 찝찝한 게 있어도 돈을 받는 사람들은 저걸 사기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NFT를 이용한 게임이라는 것들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서 P 그다음에 알파벳 숫자 2 그다음에 다시 알파벳 2 그래갖고 P2E라는 표현들이 요새 많이 인터넷에 떠돕니다. 게임하고 돈 벌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최초의 이제 NFT 어떤 그 프로토타입에서 그 사이버 키티라 해서 이제 고양이 키우는 예전에 뭐 다마고치하고 똑같은 거를 아주 한정판으로 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진 고양이들이 지금 뭐 최고로 비싸게 팔린 게 한 2억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게임 아이템이 팔린 게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여러 게임 회사들이 그 아이디어를 도용을 해가지고 게임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지금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요. 엑시라는 그 게임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 게임인데 게임 만드는 회사가 뭐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저 베트남 회사가 만들었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제 다음 장. 제가 지금 필리핀이라고 잘못 썼네요. 그 게임은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베트남 회사가 했는데 이제 필리핀이라고 쓴 이유가 이게 필리핀에서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났던 이유가 처음 게임에 참가하는데 맨 처음에는 약 400불 정도, 4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40만 원을 가지고 3개의 캐릭터를 골라서 걔를 열심히 게임에 참가해 갖고 키우면 나중에 이게 큰 돈이 된다라고 광고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게임 초기에 그 판이 돌아간 게 어떻게 돌아갔냐면 하루 종일 열심히 하루 한 10시간씩 게임을 하면 월 한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초기 게임
그 참가자들이. 그게 마침 필리핀의 평균적인 월소득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나가서 돌라르고 땅 파고 50만 원도 못 버는데 이거는 방에 앉아서 PC방 가갖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면 뭐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게임을 제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게임은 돌고 있고 저는 딴짓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히 앉아가지고 돈을 50만 원 번다는 소문 때문에 이 베트남 인근인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돌고 대박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는 문제가 없었냐면 이 소문에 계속 사람들이 꾸역꾸역 돈을 내고 참가비를 내고 뛰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그 아이템들이 다시 거래가 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게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도 지금 게임은 온라인 게임은 다 현질을 하는 거죠. 게임이 재밌으면 그 게임에서 1등 하고 싶고 그래서 뭐 최고의 검을 사고 싶고 그런 검 가격이 되게 비싼데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월에 5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템을 계속 사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안 오고 추가로 영입되는 사람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21년에 푹푹푹푹 다시 그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돈을 버는 그래프가. 그래서 2021년 후반에는 이미 50만 원을 못 벌기 시작했고 참가자조차도 지금은 현저하게 전월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만들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저 아이디어가 대박 난 걸 보고 한국의 몇몇 게임 회사가 똑같은 방식으로 참가를 하죠. 그래서 위메이드라고 지금 주식하신 분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얘네가 NFT 게임을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게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코인까지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실 작년 말 이제 제가 지금 뽑아온 이 기사가 2021년 12월 8일자 GDNet이라는 그 디지털 전문 그 언론사에서 나온 제목인데 We made mirror for game NFT 아이템이 약 최고 1억 원에 거래가 됐다. 절대까지만 해도 아주 황금빛이었죠. 지금부터 뭐 한 2달 반쯤 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메이드가 한 10배 이상 뛰었었나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매일매일 그냥 상한가 치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게 아니죠. 중남미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냥 나가서 내가 노가다 뛰느니 이거 하는 게 낫네 싶어서 이 게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아까 설명드린 엑스 인피니티하고 똑같은 식으로 그 아이템을 사고 싶은 돈 많은 현질하는 사람들이 안 등장하고 추가적으로 게임판에 뛰어드는 후속 타자들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추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기사는 12월 8일 날에 났지만 사실은 저 이슈들은 거의 작년 중반에 있었던 거고요. 후반에 가면서 확 이제 동력을 잃고 처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새해 맞이하면서부터 저게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매경에 나온 건데 역대급 실적에도 위메이드가 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역대급 실적에 이제 숨은 것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게임으로 돈 번 게 아니라 코인 발행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거를 오너들이 갖고 가거나 뭐 나눠 쓴 게 아니라 이 우리 NFT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회사들을 뭐 우린 사기 위해서 그 코인을 이제 팔았다고 하지만 어쨌건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돈을 번 게 아니다 보니 회사는 지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NFT 게임과 폰지 사기라고 말을 한 거는 NFT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치 폰지 사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금방 이제 추락을 한다는 게 지금 최근 1, 2년간에 여실히 이제 드러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요새 새로이 등장하는 아이디어들이 실물이 있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같은 그런 것들과 연동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뭐 흔히 많이 하는 이제 자산 유동화라는 그런 기존에 있던 금융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산들을 다시 NFT로 그 소유권을 나눠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NFT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게 연동된 기존 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임 아이템처럼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우려가 상당히 적죠. 그래서 하나 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NFT 투자자들이 특히나 앞으로 좀 선택하셔야 되는 방향들이 저런 에셋 백드 NFT 같은 상품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최악의 경우도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투자 게임에서 크게 무너질 그런 일은 안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NFT의 어떤 대상이 되는 에셋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동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인 같은 것들이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와인은 지난 30년 동안 이제 영국이 와인 투자로 아주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와인 투자 그 협회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지난 30년간 어느 나라의 주식이나 어느 나라의 부동산보다 와인이 가장 많이 돈을 벌어줬다. 뭐 이제 이런 말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유명한 산지에 그 비냐드라 그러죠. 포도밭이 뭐 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 거대한 이제 자본들이 계속 뛰어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 NFT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다들 이제 NFT로 그 어떤 지분을 갖게 되고, 그 투자된 자금 가지고 비냐드를 구입을 해서 유명한 이제 와인 양조자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포도를 키우고 와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매년 발생하는 그 수익에 대해서 리턴을 NFT 소유자들한테 해주기로 하고, 이런 식의 이제 NFT들이 생기고,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은 지금 해외와 다르게 이제 국내 같으면은 기존 부동산의 어떤 등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도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걸려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방향이 와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개발 사업에 NFT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좋은 땅에 있는데 개발사 혼자서 자체적으로 다 개발하기는 뭐 부족한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과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금융 기법이 아니라 초반에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실래요? 근데 NFT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한국에 부동산 개발한다고 한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이제 아주 유명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NFT를 모으는 본사의 위치는 지금 전쟁이 난 우크라이나에 있었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뉴욕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했었고, 실제로 베를린 같은 경우도 아주 몇 년 전에 큰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NFT를 부동산하고 엮었을 때는 초기 투자는 NFT로 받기 때문에 약간 사모펀드처럼 진행을 하다가 완공이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기존의 프로세스처럼 뭐 리츠나 이런 상업으로 아마 이제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회원권을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권은 해외에는 별로 없는 아이템인데 국내 같으면 되게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회원권 거래소들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를 NFT로 모아가지고 회원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요즘 뭐 골프장 유명한 데는 예약하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회원권이 잇따르면 좀 달라지니까 NFT를 구매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연간 이용 횟수에 얼마를 뭐 준다든지 이런 베네핏도 똑같이 갈 테고,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권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NFT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 어떤 이제 자본 수익 같은 것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NFT의 장점은 뭐냐면은 NFT가 계속 그 다음에 자유롭게 사고팔고가 되니까, 골프장 회원권의 10분의 1을 내가 지분을 NFT로 샀는데 내가 골프 안 치고 뭐 이민을 가게 됐어? 그럼 언제든지 그걸 다시 NFT 거래소에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런 이제 뭐 골프장 회원권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펀딩 개념으로도 NFT는 앞으로 많이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3차 설명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건 이따가 다시 모여서 얘기할 때 뭐 질문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